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미즈노래 속보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트레이딩을 마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 달 들어 단 하루, 지난주 목요일 날 빼고는 매일매일 다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제가 얼마 벌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렸죠. 하루에 한 1,000불 정도 꾸준히 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고 하루에 일정한 투자 금액으로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기법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오픈 영상으로 이 센티멘트에 대한 거 보여드렸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회수가 안 나오, 이런 정말 좋은 영상에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냥 뉴스 쫓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기회는 느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냥 멤버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기법의 영상을 오히려 조회수가 더 잘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영상을 올릴 때 조회수가 안 나올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트레이딩 SD 멤버법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역발상의 투자가 안 되면 요즘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역발상의 투자가 안 되는 것은 결국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없는 거죠. 자, 이 센티멘트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고 계속 시리즈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매일매일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은 정말 지키는 투자하고요. 보통 월, 화, 수, 목, 특히 화, 수, 목에 집중적으로 하고 1년을 본다면 실적 장세 때 저는 집중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한 2주 정도 쉼이 있잖아요. 그때 좀 재충전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매매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쉴 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광고 드릴게요. 자, 이 센티멘트에 대한 이번 분기까지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을 이 센티멘트로 제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지금 그거 공부하느라고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 좀 붕 떴는데 어떤 섹터군이 어떠한 종목군이 어떠한 것 때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 2주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때 본격적으로 돈 좀 벌어봐야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 혜택을 주말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올라간 영상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오늘도 테슬라 1분봉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장 끝나기 30분 전이니까 오늘 뉴스를 좀 여유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쯤에 제가 오늘 테슬라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플을 안 달아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어제 법무부가 애플을 소송한 거 되게 느낌이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는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법무부가 애플을 소송했는데 이번 소송은 좀 틀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주가 아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애플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볼 때는 이런 뉴스들은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AI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한 협력사로 바이두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서 AI 기술을 탑재하기 위해 바이두와 현재 예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팀 쿡이 날아간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네요. AI 전략 부재로 올 들어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애플은 최근 뒤처진 AI 개발을 위해 외부 업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알파벳 산하의 구글 생성형 AI인 제이나미를 올 후반에 출시하는 아이폰 16, 아이폰 16에 탑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요. 자, 챗 GPT로 AI 붐을 일으킨 마소의 협력사 오픈 AI와도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제가 한번 중간에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6월 달에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이제 생성형 AI 자기 것을 오픈 예정이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게 없는, 마치 그때 전기차 파트너 찾다가 혼자서 나가게 된 것 같은 모습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챗 GPT 협력, 바이두 협력, 구글 제이미 협력,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애플 스스로가 지금 AI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자, 기사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구글, 오픈 AI 외에 바이두까지 AI 협력 논의 대상을 확대한 것은 중국의 특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중국 토종업체의 생성형 AI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8월 토종 AI에 유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40여 AI 모델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바이두의 어니봇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산 AI 모델 가운데서는 아직 단 한 개도 승인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 제미나 모두 현재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한 아이폰을 중국 시장에 내놓으려 한다면 이는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애플이 바이든의 눈에 나면서까지 바이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 나면서까지 바이두와 협력하려고 하냐면 지금 구글의 이 제미나이 딱 한다고 하니까 벌써 중국에서 시그널을 보냈겠죠. 그래. 이 샹샹 너네 중국에서 뭐 바로 샹샹. 그래서 지금 팀쿡이 날아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거 해. 그래서 지금 바이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야, 이거 사면 초가로 몰리는 분위기죠.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글 제미나이를,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어니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삼성이었거든요. 애플의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토종 업체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애플은 중국 현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요.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자 애플은 중국 애플 사용자들의 사진, 문서, 메시지 등 데이터를 중국 국영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애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현지화에 애플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토종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첫 6주간 애플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가 급감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100대 팔았다고 한다면 지금 76대밖에 못 팔고 있다는 거죠. 같은 기간 중국 토종업체 화웨이는 판매가가 64%나 폭증했습니다. 한국의 그 보조금처럼 지금 시진핑이 빡빡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플은 중국에서 공무원 아이폰 사용 제한 규정에도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이죠. 자, 팀쿡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최근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의 애플 해외 매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새 매장을 열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것, 좀 더 우리가 이 애플 중국 그다음에 법무부 소송 집중해서 뉴스를 지켜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단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자 나스닥 시장의 애플 주가가 4.1% 하락했죠. 어제 시가총액 또한 하루 만에 1,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애플의 종가는 전일 대비 4.1% 하락한 171.37달러로 마쳤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최대 큰 규모입니다. 2011년 처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한 애플은 지난달 마소의 1위를 빼앗겼죠. 그리고 맹렬히 추적하는 엔비디아의 2위마저 지금 넘겨주기 직전입니다. 2011년 이날 애플의 시총은 2조 6,463억 달러로 마소의 5,441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격차는 불과 3,61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거듭된 주가 하락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외에도 대표 정보기술 업체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엔비디아, 대표 AI 기업 오픈 AI에 투자한 MS와 달리 혁신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다. 자, 우려의 현실이죠. 지금 미국의 자산관리사 오자이크는 고객 메모에서 애플은 이제 기술주가 아니라 코카콜라와 같은 가치주에 가깝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애플로서는 여러분, 이제는 애플이 혁신주가 아니라 가치주야라고 소리 듣는 거는요, 이건 진짜 치욕에 가까운 하늘나라에서 스티브 잡스가
정말 뒷목 잡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와 앱 개발자에게 애플 체제만 쓰도록 해야 한다. 2010년 애플의 고위 임원이 된 스티브 잡스 당시 CEO에게 아마존 전자책 광고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광고 속의 주인공은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넘나들며 킨들 앱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잡스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사용자와 개발자를 애플 플랫폼에 가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는 88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이 일화를 거론하면서 경쟁사를 막기 위한 애플의 전형적 방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애플이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반독점법을 위반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면서 비싼 가격, 더 적은 선택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 애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애플 일부 사업부의 해체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저희가 주말에 좀 더 준비해서 올려드릴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죽다가 살아났던 거 아시죠?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한테 크롬을 빼앗긴 줄 아십니까? 이게 웹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에 마소도 쪼개질 뻔했어요. 똑같은 짓 했다가 이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근데 빌고 엄청나게 벌금 내고 해가지고 기업이 쪼개지는 것만은 막아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건데 애플이 지금 그 전철 따라 그대로 하다가 시대가 바뀐지도 모르고 훅 갔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피봇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전환 피벗이라 그러죠. 예고하면서 올해 안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종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자, 지난 1, 2월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 상승했지만 중앙은행이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한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른 중앙은행들이 줄이어 긴축을 해제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종식을 선언하기에 앞서 통화 정책 전환, 즉 피벗을 줄줄이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스위스 중앙은행은 주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처음 금리 인하를 시행했는데요. 자, 토마스 조던 스위스 연준 총재는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최근 수개월 동안 금리 상승률은 목표치인 2%대로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도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자, 영국의 BOE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BOE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주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를 발견했다면서 아직 금리를 인하할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확언했는데요.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 6월 금리 인하 계획을 다시 한번 재공표했습니다. 매파적 경향이 짙은 호주 중앙은행도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사이클이 종식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남미에서도 금리 인하 신호탄이 울렸는데요. 중남미 지역의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매파적인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1.25%에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1.25? 와, 대박이네. 멕시코가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1년 4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날 같은 날 파라과이 중앙은행도 8회 연속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를 했죠. 자, 각국 중앙은행이 연달아 통화정책 전환을 추진한 배경에는 미국 연준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일 FOMC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다만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지난 12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연내 금리 전망을 4.6%로 제시했는데요. 한 번에 25bp씩 내릴 경우에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영국 등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뒤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줄줄이 피벗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처럼 초대형 선박은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통화 역류가 나타날까 염려한 중앙은행은 한 발 앞서서 통화 정책을 전환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인플레이션도 점차 둔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자, OECD에 따르면 주요 7개국 G7의 지난 1월 인플레이션은 연 2.9%를 기록했고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도 근접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글로벌 피벗 행렬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통화 긴축이 해제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가 21일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고 다우지수는 장중 4만 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죠. 어저께 오늘은 다우는 폭락. 금 가격도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 당 222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우. 이날 과매수 우려로 인해 소폭 하락하며 2180달러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주식시장과 금 가격 모두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만물 랠리서까지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투자하는 안전사도는 여겨지는데 안전자산으로 기준금리와는 역관계를 보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서인데요.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를 금 투자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과잉 매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저희 미주노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연준의 공표한 것과 달리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이 삽시간에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출연해서 기본적인 전망은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뱅가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중앙은행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는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이미 연초 7번에서 3번으로 내려갔다면서 그것은 그 이유에 달려있다. 만약 그것이 강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공급자 측 주도의 성장 때문이라면 주식시장은 랠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 내년 2025년은 정말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셔야 됩니다. 엄청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개인들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파산하는 기관들이 생겨날 거고 개인들은 결단코 이런 시장의 폭락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우리 테슬라 자 힘을 내고 있네요. 자 피치를 올리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드왁 소식입니다. 트럼프 소셜 미디어죠. 자 우회 상장이 결정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는 30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와 트럼프 좋겠다. 그동안 돈 없어가지고 막 지금 그쵸? 지금 파산에서 역대 파산하는 그 전직 대통령이 나오는가 막 그랬는데 네 축하합니다. 하지만 드왁은 오늘 훅 빠졌습니다. 여러분 드왁에 대해서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도 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 드렸습니다. 그거대로만 투자하시면 드왁으로도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들어오시면 합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량을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시장에서의 둔화된 수요와 치열한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내려진 결정인데요.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이달 초 상하이 공장 직원들에게 평소 6.5일이었던 근무일을 5일로 줄이고 하루 반을 이제 줄였어요. 이제 월급도 줄이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유형인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모델 3 세단의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인용했습니다. 테슬라는 로이터 통신 등의 이런 논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테슬라가 이런 거에 응답하지 않나 모르겠네.
자, 지금 여러분 장 끝나기 이제 4분 45초가 남았는데 지금 그쵸 바로 여기죠 여기 막판에 테슬라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막판에 테슬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자, 이 라인까지 지켜주느냐? 와 지금 뭐 엄청 내려오네요. 그렇죠? 요 라인까지 지켜주느냐 한번 와 아주 끝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끝나고 제가 이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영 한국 오기 쉽지 않네요.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도 미국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 오는 거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미국 올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권도영 때문에 손해 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데 개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 이번 주말에 다시금 폭풍 비 피해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월요일엔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대를 중심으로 적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 이번 겨울에 눈 못 봤는데 눈 보러 갈까요? 자 연준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연평균 2%의 건전 성장과 함께 물가는 2%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기준금리는 최소 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표상의 금리 지표는 좋아질 거지만 실물 경기는 지금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뭐 코인으로 돈 벌고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일부 상류층들은 굉장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미국의 절대 서민들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 미국 현지에서 미즈놀이 양심을 걸고 솔직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날인 오늘 2024년 회계연도 본 예산 가운데 쟁점이 된 남은 6개 분야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요.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일전에 알려드렸죠. 꼼꼼히 캘린더에 적고 준비하신 분들.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으면 시장 폭락했겠죠. 예산안이 그나마 통과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버텨줬다는 것. 어제 다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요. 은퇴를 앞둔 연령층의 30%가 은퇴저축이 없어 노후 생활이 극히 불안해지는 가운데 은퇴저축을 가진 사람들도 고물가, 고금리의 비상금을 쓰기 위한 은퇴저축에 손대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미즈놀 구독자들 가운데서도 시니어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진짜 시니어의 투자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텐데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돼요. 요즘은 시니어분들이 더 급하셔 마음이.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이 급하면 절대 요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가 120억에서 180억 달러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장 4월부터 주민들의 실생활에 피해가 올 전망입니다.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7월과 8월엔 주택과 아파트 보험 갱신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주택 보험 대란이 우려됩니다. 대박. 트럼프 후보의 후원금 보유고가 바이든 후보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어떡하냐?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미국이 제출한 가자지구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오늘 아침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여졌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오늘 정답은 T1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약속드렸던 대로 요 소식만 전해드릴까요? 지난 2022년 미국인들의 기대 평균이 1년 사이에 한 살하고 1개월이 늘어난 77.5살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망률은 12%나 늘었고요. 약물 과다 복용, 마약이죠. 사용자 수도 기록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테슬라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와, 뭐 애프터마켓 끝나고도 이렇게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 거래량부터 체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에 못 미쳤네요. 평균 거래량이 104.15 밀리언인데 74.47 밀리언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자,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테슬라 모습. 일단 양봉 캔들로 나오면서 그렇죠? 만약에 오늘 밑으로 빠졌었다면 참 위험할 뻔했죠. 그렇죠? 어저께까지 잘 갔던 양봉 캔들로 나오면서 일단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은 좋은데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이 좀 살짝 걱정이 되죠. 그렇죠? 4시간 봉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려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160.51까지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자, 원화오늘 매매법으로 알려드린 테슬라 사냥에 성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가? 테슬라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방이 계속 열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습니다. 180불. 180불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에서 테슬라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희망적으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뚫고 계속 올라서야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이 부분 따라서. 그리고 변함없이 테슬라의 저항선은 180불입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저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푹 재충전하시면서 재정비하시면서 미주노래 영상과 함께 새롭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되는 드론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